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중학국어 필수 관련 용어인데요. 이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꼭 요거는 알아야겠다라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해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자, 그래서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설득하면 이득을 갖고, 이득은 행동 변화를 오고, 행동 변화는 내 주장을 상대방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변하는 게 논설문이야. 그래서 의견, 주장, 주관을 객관적인 근거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주장이 있고 설득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안내문은 내용을 안내해주고, 기사문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주고, 객관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자, 시라는 것은 운율만 있습니다. 운율, 리듬으로. 자, 시는 운문, 반대, 시가 아니면 모조리 산문. 그래서 함축, 포함,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 압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줄여서 간결하게 써집니다. 소설은 허구입니다. 허구는 꾸민 이야기예요. 상상해서 꾸미는데 작가가 상상하는데 현실을 바탕으로 꾸밉니다.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그래서 현실과 허구의 중간쯤 교차 영역에 있는 게 소설입니다. 자, 수필은 붓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자기 체험, 경험, 개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수필입니다. 일상 속의 개성, 체험, 개성. 자,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대본, 시나리오라고 하고, 영화, 대본, 시나리오, 연극, 대본. 이제 희곡은 뭐라고요? 무대에서 하는 연극 대본을 말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 영화나 방송의 대본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소설과 똑같이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주는 거. 전기문은 기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성품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전기 말고 기이할기가 쓰이는 전기적, 이렇게 쓸 때 중학교에서 전기적, 기이할 때 그런 구름 부르고 그런 겁니다. 여기는 기이할기, 여기는 기록할기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자, 기행문은 여행의 과정, 여경문, 여행하면서 본, 견문, 보고들은 견문, 그리고 느낌만, 감상, 여견감, 여행의 과정,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쓰는 겁니다. 수기는 기록하는데 경험한 거, 체험한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수기와 수필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지는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고백,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준다. 고백은 뭐라고? 혼자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고백적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제는 중심생각입니다. 중심생각. 중심이 된 생각. 주인주자의 87제고. 소재는 중심생각을 쓰는 글감, 재료를 말하고, 그 제재는 주제. 요 제자는 주제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이고. 보시면 어휘로 되어 있죠? 주제. 요 제자는 소재입니다. 소재. 주제대가 되는 소재입니다. 중심이 되는 소재. 구성은 가출구의 이룰성으로 어떤 틀,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가출구, 기승전결, 4개로 할 때는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 가출구. 자, 문체는 문장에 쓰는 체질, 스타일, 작가의 개성, 특유한 말투, 말투체 이런 겁니다. 자,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21개가 있는데, 이 모음에서 소리가 나올 때 이 모음은 아이오우 이런 겁니다. 방해를 받으면 장애, 해갖고 장애, 방해를 받으면 거기서 이빨에 걸리면 시읒, 입술에 걸리면 니은, 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천장에 걸리면 지읒, 여기 여린 입천장에 걸리면 그,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 입술에서 걸리면 무부프, 여기 입술은 무부프, 이렇게 발음 장애, 소리가 나는 위치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평서문은 평범하게 끝나는 거, 뭐 다. 감탄문은 놀부능입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 놀부능, 감탄했다. 자, 의문문은 물음표, 질문하는 거고, 의문문을 서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있어요. 물음표가 없는데, 그걸 서리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가 서리적. 서리법의 특징이 있다. 서리적. 명령문은 뭐뭐 해라. 청유문은 요청 권유하는 것이고, 산문은 흩어졌다. 리듬이 산문. 운문은 운율이 있다. 시 한 개입니다.
자, 문장을 썼을 때 이 단락, 한 단락에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인데 이 한 단락 앞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두 갈씩, 끝에 있으면 미괄식, 이 양쪽에 있으면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두 갈식은 두목님, 미괄식은 꼬리미, 중괄식은 중간에 있고 양괄식은 양쪽에, 병렬식은 이렇게 나란히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로로 병사가 열짓듯이. 자,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수사법, 표현법은 수사법 꾸며주는 말인데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U자가 들어가는 건 직유법, 직접 비유한다. A는 B다. 그래서 가치처럼 듯이 인양이 꼭 들어가면 A는 B다. A는 B 같다.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가 여기 있으면 직유법, 없으면 은유법입니다. 이렇게 A, B가 있는데. 자, 내 마음은 호수 같다. 같다가 빠져서 은유법입니다. 은이 있건 없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은유법입니다. 유법은 유는 대표, 대상이 되는 전체를, 대상의 전체를 나타냅니다. 대표에서. 빵으로 식량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됐나요? 자, 풍유법은 바람풍, 비유, 바람 따라 떠도는 속담과 격언입니다. 풍유법. 자, 의인법은 의족, 가짜라는 겁니다. 유자랑 비슷합니다. 유사하다, 의사하다. 의는 비슷하다는, 의족, 우수, 가짜 선, 가짜 발인 것처럼. 그럼 인간을 비슷하게. 화류법은 이게 살활자입니다. 살활자는 이게 물숫자에다가, 이렇게 일천천에다가 입구를 하면, 입구에서 일천천 이게 혀살입니다. 입에서 일천마디가 나오는데, 물기가 있으면 활발하게 잘 얘기하겠죠? 활어야 할 때 활입니다. 죽어 있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게 화류법. 의태포는 태도, 모양 비슷하게 하는 거고, 의성법은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소리. 자, 이거는 태도, 모양이고, 요거는 소리입니다. 자, 변합, 비유법, 강조법, 변합되는데, 강조법과 비유법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과장법, 크게 얘기하면 과장, 작게 얘기해도 과장법입니다. 과소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면, 2번 이상 반복하면 반복법, 쭉 늘어놓으면 나열해서 드러난다. 열거법. 점증법은 층계처럼 높아지든지 점점 이렇게 좁혀가든지 하는 거고, 점강법은 층계처럼 내려가는 게 점강법. 둘 이상의 공통점은 비교법, 차이법은 대조법. 자, 성격이 대조되는 것이고, 성격이 비슷해야,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지, 너무 차이 나면 비교를 못하죠. 자, 미화법은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고, 연쇄법은 연결될 쇠사슬처럼 인생은 짧으면 놀고, 놀면 망하고, 망하면 고생하고, 고생하면 후회하고, 이렇게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꿈은 이렇게. 그래서 연결될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탄은 감탄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변화법은 도치는 위치를 바꿔요. 앞뒤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거고, 대꾸법은 대립된 구절,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짝을 대립된 구절로 있는 것이고, 서리법은 의리문물이고, 인용법은 끌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 이 따옴표가 없고 라고 한다 라고 했으면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은, 자, 숙제 안 해한테 잘했어. 이렇게 상황의 반대입니다. 그래, 잘했다. 잘한 거 아니죠? 상황. 역설법은 문장 잣대가 역겨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표현이 모순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그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얼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새로운 뜻이 되는 겁니다. 생략법은 이렇게 말줄임표, 이렇게 두 개, 한 칸씩 이렇게 끊어서 원고지 3칸에다 써서 6칸을 쓰는 겁니다. 문답법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고, 도노법은 깨달을 돈이에요. 누구야, 누구아, 이렇게 부름. 감탄법, 도노. 부르고 호칭하는 거, 깨닫고 호칭, 부르는 거를 도노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는 의미를 확정하는 거고, 예시는 예를 들고, 분류는 종류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 종류를. 분석은 한 덩어리를 잘라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대상 구성 요소를. 이렇게 쉽게 전체 한 덩어리를 잘라서 분석.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비유는 비슷하고 유사한 거, 확인은 A는 누구다. 이것은 이것이다 하면 지정,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는 누구이다.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진술 방법 4가지는
말을 하는 방법, 설명은 알죠? 설명문 할 때 객관적 정보를 설명하는 거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외양묘사. 서사는 사건, 서술, 줄거리가 있고, 시간 경과가 있습니다. 논증은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것이고, 과정은 국어에서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면 끓이는 과정처럼 순서에 따라 변합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자, 글의 성격을 보시면 주지는 지식, 지혜. 주정은 감정. 그러면 이거는 감정, 이건 이성. 주의는 의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지는 지혜롭고 지성이고 요거는 감성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주의는 의지를 가지고 신념에 따라서. 자, 주관적은 주인이 돼서 관점이니까 개인의 관점이고 객관적은 손님의 관점으로 여러 사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논리적인 이론적인데 논리와 이론은 뭐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논리적이라고 하고요. 설명은 됐고 서사는 사건을 서술하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소설 같은 거를 서사장르라고 하고요.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장면이나 모습을 외향묘사. 미술에 보면 크로키라고 해서 특징을 잡아 딱 그리는데 소묘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묘사라고 합니다. 감상적은 느낌으로 상처받는다. 이거 상처자거든요. 슬픈 느낌이고, 낭만적 반대는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비가 오는 날에 2,000원 있으면 여자친구랑 라면 먹으면 사실적, 현실적. 근데 여자친구한테 장미꽃 2,000원짜리 싸주고 같이 쫄쫄 굶으면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의 정의는 사실적이 아니다 이런 식이고, 비판적은 비교 판단이라고 합니다. 풍자는 어떤 것을 날카롭게, 날카로운 바람에서 피부를 싹 스치듯이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날카롭게 비꼬지는 거고, 해악은 헤헤헤 하고 익살스럽게 웃기는 거고, 관조는 무지하게 많이 물어봅니다. 애들이 관조, 자기 속마음, 내면을 관찰하는 겁니다. 조명이 비치는 것처럼. 자, 사색은 생각이고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회고는 후회, 옛고, 예를 돋내서 회상하는 거, 회고적, 회상적, 옛날을 되돌아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감각적이라고 했을 때 국어에서 감각은 오감각, 얼굴에 살있죠? 눈, 코, 혀, 피부, 그죠? 또 귀가 없네요, 귀. 이렇게 오감각을 감각적이라고 합니다. 자, 해설, 그 다음에 설득, 논설문, 감상은 아까 상처, 서정은 감정이고, 논리는 이론이고, 긍정적 반대는 부정적이고, 긍정은 좋은 쪽, 부정은 나쁜 쪽, 교훈은 배움이 있다는 뜻이고, 찬양, 예배 찬송이라는 뜻이고, 계몽은 깨달음을 느껴준다는 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음을 느껴진다. 자, 우리나라에서 풍류는 뭐라고요? 멋스럽게 노는 겁니다. 음악을 하면서 잘 노는 거. 술도 마시지만 조금 마시고 정신 차리면서 시를 읊으면서 노는 게 풍류고, 신체 주변 잡다한 기록, 신변 잡기를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구성을 보시면 3단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은 논설문이고, 머릿말, 본문, 맺은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면 설명문입니다. 처음 단계를 보시면, 처음 단계에서는 글 대상을 소개하고, 목적도 얘기하고, 계략적인 소개하고, 글을 쓰는 동기, 독자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서론. 중간 단계는 내용을 소개하고, 끝마칠 때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새로운 전망을 맺습니다.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서두, 본민, 결어 똑같습니다. 결론. 서두,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똑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인데 처음은 똑같아요. 동기유발, 목적, 그 다음에 주쟁, 전개, 사례, 결론에는 매듭 짓고 요약. 편집글은 서두, 본문, 결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서두, 본문, 결미. 기타 글도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 구성이 가장 기초니까. 3단 구석의 서론은 기, 본론은 승전, 맺은말 결, 서론, 본론, 결론. 기는 일어날 기, 처음 시작하고, 승은 이어주는 거고, 계승하고, 전은 굴러갔고, 전환되고, 이렇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소설 구석,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4단이 있는데, 발단, 전개, 위기가 들어가면 소설입니다. 위기, 절정, 결말, 위기. 자, 희곡은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하강 결말인데 하강이 들어가면 희곡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은 위기되다가 결말이 딱 돼서 갑자기 끝나도 되는데 책 다시 읽으면 되니까. 희곡은 갑자기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하강 단원에서 놀부를 데려다가 엉덩이를 때려주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해줘야 됩니다. 현장성 때문에. 자, 5단 구성은 뭐라고요? 그래서 발단 전기. 위기가 있으면 뭐라고요? 소설. 하강이 있으면 뭐라고요? 희곡. 이해됐나요? 자, 문체는 문장의 체질이라고 합니다. 문체. 자, 문체를 외울 때는, 그쵸? 문체를 외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어는 구워 먹습니다. 문어체 반대는 구어체입니다. 문어는 문장에 쓰는 글체로, 문장체고, 구어체는 말로, 입구자니까, 입으로 쓰는, 이건 문장이니까, 일상의 대화체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수식을 하면, 화장품으로 꾸며주면 화려해지는데, 화장품 안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화려체 반대는 건조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우유 먹으면 건강해지죠? 건강. 우유체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고, 강건체는 아주 세게, 호탕하게, 남자처럼 얘기하는 거고, 자, 많이 연결하면 만절체, 간단히 결론 내주면 간결체입니다. 이게 8가지의 기본적인 문체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 외에 한글체, 한문체, 한문으로 쓰면, 국한문, 혼용체, 섞어진 채, 번역하는 말투, 번역투, 번역체, 존경하는 말투태는 경어체, 평평하면 평어체, 낮게 하면 비어체, 운문체, 낭독하기 좋은 체, 내간체, 내간, 서간, 내간체, 내간은 부녀자들의 체를 내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체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초스피드로 중학 국어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읽다가 질문 없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